중요한 것은 복습하는 것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방학 동안에 어떤 강좌든지 수강하시는 강좌는 반드시 복습하고 공부하는 버릇들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27번부터 갑니다. 봅시다. Any apartment will do as long as the rent is low. I'm not particular about it. 어떤 아파트도 will do. 여러분들 두 동사가요. 하다의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두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고 일형식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 무슨 뜻입니까? 충분하다의 뜻입니다. 충분하다. 뭐하다? 충분하다. 충분히 좋다. Be good enough죠. Be good. 충분히 좋다. 그런 뜻입니다. Good enough.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두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두가 뒤에 목적어 있을 때는 하다의 뜻이지만요. 목적어 있을 때는 하다의 뜻이거나 뭐뭐를 주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두는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좋습니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여러분들 뭐뭐 하는 한 어떤 조건 하에서 on condition 대시라고 쓰는데요. 어떤 조건에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as long as는요. 얘랑 같은 말이 so long as가 있죠.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long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far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s far as, so far as 쓰면 어떻습니까?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조건에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좋습니다. 뭐 하는 한? The rent is low. 그렇죠? 집세가 낮기만 하다면 rent는 집세죠. 집세나 어떻습니까? 이걸 rent를 합니다. 집세가 집을 빌리거나 차를 빌릴 때 rent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렌트카 하듯이. 그래서 집세가 낮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충분하다. I'm not particular about it. 나는 어떻습니까? 까다롭지 않다. particular는 특정, 아주 까다로운 성격을 particular하다 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별로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particular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세만 낮다면 어떤 아파트든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이요. 118번입니다. His 60-year-old cousin inherited a piece of real estate by a lake. 그게 어떻습니까? 60살 먹은 사촌이 60살 먹은 사촌. 자, 60살 할 때 60 years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s가 빠집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의 사촌은 60살을 먹었다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His cousin. 이럴 때는 뭘 씁니까? 그죠? 60. 자, his cousin is 60 years old.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his cousin is 60 years old.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60살을 먹었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years라는 60이니까 당연히 복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years를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선생님, 왜 여기서는 s를 쓰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명사가 어떤 명사를 꾸미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명사가 명사를 꾸미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화 되는 겁니다.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즉, 앞에 있는 이어는 어떻습니까? 형용사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라고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용사는 원래 단수 복수가 없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습니까? 60살을 먹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60 years old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year old cousin이라는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떻습니까? 60 year라는 것은 반드시 형용사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화됐기 때문에 어떤 명사가 형용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왜? 형용사니까요. 여러분들 책가게, 책방을 영어로 뭐 합니까? 북스토어가, 책이 아무리 많아도 북스토어가 아니라 북스토어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신발 가게도 마찬가지야. 슈스토어가 아니라 슈스토어입니다. 이렇게 뒤에 명사를 꾸미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에 명사에서는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떻습니까? 60세 먹은 cousin, 사촌은 inherit.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할 때 inherit 쓰는 거죠. 유산으로 받는 게 inherit입니다. heritage라는 단어, her이라는 게 이게 원래 핏줄입니다. 이게 핏줄이기 때문에 her 이게 핏줄이에요. 그죠? 핏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핏줄로 받는 것이니까 유산으로 받다 상속으로 받는 것을 inheritage. 여러분 유전을 영어로 뭐예요? 유전, heredity란 말을 씁니다. 유전. 이렇게 her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뭐가 됩니까? 그죠? 핏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 상속하는 사람을 heir라고 씁니다. h가 묵음이 되고요. heir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속받은 사람, 상속자, heir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게 어떻습니까? 60살 먹은 어떻습니까? 저 cousin이 상속으로 받았다. A piece of real estate. 뭘 유산을 받았다? 공부했죠. 저번 지난 시간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piece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조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의 세는 단위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뭐가 됩니까? A piece of real estate. 그렇죠? 하나의 뭘 받았다? real estate.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부동산을 영어로 뭡니까? real estate. estate 재산이고요. really 진짜 재산이니까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real estate가 되고요. 여기다 뭘 붙이면 real estate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real estate 뒤에 agency나 agent를 붙으면 부동산 중개소가 되는 거죠. agent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의 땅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by a lake. 호수 옆에 있는, by는 옆이니까 호수 옆에 있는 땅 하나를 뭐 했습니까? 유산으로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129번 갑니다. so much for. 이런 표현은 우리 수업 끝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so much for this class. 그죠? 이 수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Let's call it a day. 오늘 하루라고 부릅시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루를 끝마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Let's call it a day. 오늘 한 수업을 하나의 일과라고 부릅시다. 그런 뜻이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런 말 했을 때 So much for this class. 그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기 So much for small talk. 잡담은 여기까지. Let's get down to business. 바로 뭐에 들어갑시다. 그죠? 자, business. 어떤 일에 착수합시다. Get down. 그죠? 앉아서 일에 착수합시다 할 때 get down to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get down to는 앉아서 일을 시작합시다. get down. 그죠? Let's start our business. 됐죠? 오케이. 30번 갑니다. 루시는 어떻습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죠? resent. 뭐 화난 거거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죠? resent랑 repent를 헷갈리면 안 돼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됐습니까? resent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건 화나다 뜻입니다. 그죠? 밑에 거는 무슨 뜻입니까? 후회하다 뜻이 되는 거고요. 그죠? 됐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또요. 윗글의 주인공의 심정을 했을 때 이렇게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resentful이 나오고 repentful이 나온단 말이야. resentful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화나 있는 주인공이고요. repentful은 어떻습니까? 후회하는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하나는 화나는 이고 하나는 후회하는 뜻이니까 굉장히 다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요. 정리 딱 해내셔야죠. 그래서 resent는 왜 화나다 뜻이 되느냐?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죠? 선물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선물을 뜯어봤더니 어떻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어떻습니까? 입기 거북한 속옷이라 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려 보내죠. 물론 입고 다닐 수는 있죠. 하지만 예. 아무리 봐도 어떻습니까? 그죠? 예, 좀 민망할 때는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resent는 어떻습니까? 그죠? 화가 나서 선물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 느낌을 가지시면 resent가 여러분 화나다 뜻인 거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펜트는 원래는 팡입니다. 이게 팡. 팡팡 치는 거거든요. 팡팡. 가슴을 팡팡 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후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팡팡 치면서 화를 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가슴을 팡팡. 원래 팡은 고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습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지라고 팡팡 치면서 후회하는 거. 실제로 맞는 어원이거든요. 펜턴스 하면 어떻습니까? 예, 후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epent는 후회하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는 어떻습니까? resent. 뭐 했다? 화를 냈다는 거죠. 뭐에 화를 자, resent랑 같은 단어가 그죠? 분노하다 뜻이니까 lose one's temper죠. 그죠? 자신이 어떻습니까? 뭐를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죠? 화나다, 분개하다 뜻이 되지 않습니까? 루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aggressive한 salesman, 공격적인 그런 salesman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aggressive는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걸 aggressive로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잘 안 외워지세요. 그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죠? 동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agree 하는 거죠. 얘는 뭡니까? 그죠? 동의를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나 왜 그랬는데? 그랬어? 진짜 그랬어? 그랬어? aggressive가 무슨 뜻이 됩니까? 그죠? 따지는, 공격적인 뜻이 되는 거죠. 느낌을 좀 보시라고요. aggressive. 그래서,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그죠? 이 단어가 참 안 외워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잘 안 외워졌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죠? 그랬어? 그랬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렇게 외웠더니 나중에 다 기억이 났어요. 그죠? aggressive 무슨 뜻이라고요? 공격적인. 아시겠죠? 루시는 화가 났습니다. 그죠? 그 공격적인 세일즈맨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어떤 세일즈맨? 명사 뒤 ing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거 아시죠? ing 특성이 명사 뒤에 쓰면 앞에 명사를 꾸미게 됐어요. 문장이 제일 처음에 쓰거나 컴마 ing를 쓰면 뭐뭐 하면서 뜻이 되고 명사 뒤에 쓰면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거 아시죠? 명사 뒤에 ing나 pp는 항상 ing와 pp는 품사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미게 돼 있거든요. 앞에 명사가 없이 문장이 제일 처음에 쓴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동사 뒤에 나와서 이렇게 컴마 뒤 ing랄 이렇게 따로 독립된 어떤 구문을 형성할 때는 그때는 분사구문으로서 하면서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는 붕괴했다. 그 공격적인 세일즈맨. 어떤 세일즈맨? trying to 뭐 하려고 노력하는? maker. 그녀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사인하도록 contract.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세일즈맨. 계약서에 어떻습니까? 그녀가 make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죠. 그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세일즈맨에 대해서 그 공격적인 세일즈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때? 화가 났다는 거죠. 자꾸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보험을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나오는데 명사 뒤에 ing, pp가 나오는 조금 복합적인 구문은 항상 앞에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번으로 갑시다. 자, 131번입니다. 그렇죠?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discouraging us from investing in stocks. 나와 있죠? 이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there is, there are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어가 어디 나옵니까? there를 유도 부사라고 해서 주어를 유도하는 부사인 것이지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좀 131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 글의 주어는 뭡니까? 넘버가 주어입니까? factors가 주어입니까? 예, factors가 주어거든요. 영어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단수냐 독수냐를 보여주는 수의 일치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99.9%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얘가 주어가 되지 얘가 주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어에서 이러한 수의 일치의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고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리뷰하는 수의 일치의 법칙을 리뷰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 number of입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듯이 a number of factors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뒤에 있는 of factors가 앞에 있는 number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습니까? a number of가 하나의 뭐가 되어서 many가 되어서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해서 뭐가 됩니까? 얘가 주어. 여기서 앞에 있는 명사 a number를 꾸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a number of가 many의 뜻이 되고 뒤에 있는 factors가 얘가 주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미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 part부터 시작해서 part, some, most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이럴 때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것은 이 명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고 이 명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여기 있는 부분 플러스 of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수의 일치의 예외가 되는 딱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의 일치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의 일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수능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수의 일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과 더불어서 수의 일치의 예외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a number of many의 뜻이에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주어는 뭐가 됩니까? factors가 주어니까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를 여기에 써준 거죠. 이제 아시겠죠? 왜 a가 나왔는지. 분명히 a number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is가 아니라 a란 말이죠. 왜?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고 주어는 factors니까 수의 일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어떤 요소입니까? 아까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죠? 명사 대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금방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되죠? 분사는 품사와 형용사로서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공부했으니까 수많은 요소가 있다. 어떤 요소입니까? discouraging. 원래 courage가 용기 아닙니까? 용기 앞에다 뭘 붙이면 en을 붙이면 encourage는 용기를 붙돋아주는 거고요. discourage는 어떻습니까?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저지시키는 거죠. 반대말이니까 그렇죠? en은 그렇게 불러일으켜주는 거예요. enable이나 그죠? 이렇게 enlarge처럼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dis는 어떻습니까? discourage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dissuade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됩니까? 수많은 요소가 있다. 어떤 요소입니까? 그렇죠? 실망시키는, 못하게 하는, 우리가 뭘 못하게, discourage, 못하게 하니까 금지에 지난번에 stop, keep, prevent, prohibit, hinder에서 봤듯이 금지에 포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investing in, 자, 투자하는 거죠. stocks,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떻습니까?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해석되시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이요. 132번. 1번은 import, 수입한다는 거죠. 포트는 어떻습니까? 저 항구고요.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하는 거죠. 항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export는 수출이 되는 거고요. 1번은 수입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양한 원료지 않습니까? raw material, 원재료, 원료들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나왔네요. 그렇죠? export, 수출합니다. manufactured goods, 그렇죠? 제조되어진 goods, 물건이죠. 여러분, 굿에 s를 쓰면 뭐가 됩니까? 상품, merchandise, 물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goods train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예, 화물차를 goods tra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화물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어떻습니까?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제조되어진 manufacture도 아셔야죠, 여러분들. 원래 메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손이란 뜻이에요, 손. 메뉴는요, 원래 무슨 뜻입니까? 손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아세요? 매니큐어 하면 어떻습니까? 손을 치료하는 게 매니큐어 아닙니까? 그렇죠? 손에다 뭘 칠하는 게 매니큐어죠. 그렇죠? 메뉴란 말이 원래 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manual labor 하면 어떻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 육체 노동을 뭐라 합니까? manual labor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 manual은 자습 써도 manual이 되고요. 그래서 manufacture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봤었어요. 그죠? 뭘 봤냐면 제가 pick, pack, find는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만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다 그래서 제조하다 뜻이 되는 거죠. 원료를 수입해서 어떻습니까? 제조된 물건, 완제품을 뭐 합니까? 수출합니다. 됐죠? 오케이. 133번이요. In the course of, 뭐하는 과정에서 그런 뜻이죠. In the course of, 어떤 과정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뭐하는 동안에, during이죠. while, 뭐하는 동안에 과정에서. 뭐하는 과정에서입니까? 그렇죠. during its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달의 과정에서. 그 나라의 경제 발달의 과정에서 이시 받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Japan, 일본을 받는 거고요. 됐습니까? 대명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명사가 원래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처럼 어떻습니까? 그렇죠? 올해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올해가 아니네. 그렇죠? 오늘 일일이니까 작년에 나왔던 수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것은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그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이시 받는 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당연히 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받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후위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Japan이기 때문에 is를 써야지 여기다가 there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일본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죠?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죠. 제가 예전에 단어를 가르칠 때, 연상에서 가르칠 때 abandon 잘 못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려면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다 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번던을 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abandon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abandon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뭐 했다?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떻습니까? traditional, 전통적인 values. s를 쓰면 뭐가 됩니까? 원래 value는 가치. s를 쓰면 뭐가 되면 가치, 관의 뜻이 되는 신기한 뜻이 되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value에 s를 쓰면 가치, 관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그죠? value에 s를 쓰면 뭐다? 가치관이다. 경제 발달의 과정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포기해 왔습니다. 됐죠? 다음이요. The world is faced with,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할 때 be faced with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뭐에 직면하다는 be faced with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직면하다. 그렇죠?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face랑 같은 말, confront, 그렇죠? front는 앞이고 어떻습니까? 모두 앞쪽에 나가서 있는 거니까 직면하는 거죠. confront with. 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같은 말로서 cope with, 뭐뭐에 대처하다, 뭐뭐에 직면하다 이런 말이 또 cope with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례 없었던 위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seed란 단어가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seed가 고입니다. 가다죠. process나 proceed, 뭐 conceive, 그죠? seed는 고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의 뜻이고 pre란 말은 앞이란 뜻입니다. 그죠? 앞에 먼저 갔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건 선례가 있는 거죠. 앞에 누가 먼저 갔으니까요. 하지만 거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on이 붙었으니까 앞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유례 없는, 선례가 없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전례 없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세상은 직면하고 있다. 전례 없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단어들 좀 유익한 단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135번 갑시다.
여러분 135번 갑니다. 그죠? in short 나왔어요. in short. 요약하는 말이죠. 요약하는 말 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약하는 말은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전체 내용을 뭐하기 때문에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so나 thus나 therefore처럼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hence 그러므로 이런 게 등장하면 인과 구조가 되는 거죠.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구조가 되어서 뒤에 뭐가 등장하고요? 보통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까지 했던 말에 대한 어떻습니까? 결론, 결과를 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요약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in short이랄지 in brief랄지 in summary랄지 그렇습니다. in a word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들 이런 말이 등장하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 뒤에는 반드시 뒤에 보통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요? 요약하는 말들이니까 요약하는 말 뒤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주제를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요약해보자면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in short, in brief, in summary, 그렇죠? in sum, in a word 이런 말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지금껏 해석을 좀 헤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없죠. 이걸 전체를 요약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말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앞의 내용을 그랬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시라고요. 그죠? 간단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걸 전체의 주제를 내가 간단히 말해볼까? 그런 뜻이죠. 간단히 말해서 뭐가 됩니까? The purpose, 목적이죠. 뭐의 목적입니까? Of regulations. 규제의 목적은 regulation은 규제하는 겁니다. reg이란 단어, rule이란 단어가 규제하다 뜻이니까 규제의 목적, regulation. 규제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입니까? protect,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domestic, 국내라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domestic 할 때 여러분 보시면 담이 보이죠? 이 담이 말 그대로 담입니다. 우리말에도 담이거든요. 그래서 domestic 하면 어떻습니까? 담 안에 있는 그런 뜻이 되니까 국내의 뜻이 됩니다. 국내의 뜻이 되거나 혹은 가정의 뜻이 되는 것. 다 물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domestic입니다. 그래서 뭘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국내에 있는 가정, 국내 어떻습니까?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이 규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industry 나와서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세요. industry가요. 여러분들 뜻이 이게 산업의 뜻이 있고 근면의 뜻이 있거든요. 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의 뜻이 있고 두 번째 근면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형용사가 industrial이 있고요. 바로 industrious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다고. industrial과 industrious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이 두 가지 형용사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산업의 뜻이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근면한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산업이고 어떤 게 근면이겠습니까? industrial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산업이죠. 그냥 뭐가 있으니까? 알이 있으니까 그죠? 바둑알도 있고 장기알도 있고 알탕도 있고 그죠? 알과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산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industry us는 뭐가 됩니까? 그죠? us 우리들이죠. us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뭐야? 근면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고 선생님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은 정말 근면하죠. 그래서 us 우리들은 근면한 뜻이 됩니다. 얘는 산업의 뜻이 되고 위에 건 근면한 뜻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묶어서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in short에서 우리는 주제를 살펴봤고요. 이 문장은 주제문이야. 둘째, the purpose, 목적이죠. 이 규제, regulation도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걸 전체 내용의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136번이요. in order to는 뭐뭐하기 위해서 뜻이죠, 여러분들? 같은 말은 so as to도 있어요. 뭐뭐하기 위하여. 그냥 to만 써도 어떻습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뜻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보여줄 때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서라고 명확한 목적성을 보여줄 때는 어떻습니까?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Keep up it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유지하기 위해서. keep up은 유지하는 거. up이란 말은 업된 상태를 keep,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eep up이나 keep up with는 유지하다 뜻이 됩니다. 그것의 competitiveness죠. 무슨 뜻입니까? 경쟁력이죠.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compete에서 나왔어요. C-O-M-P-E T라는 compete에서 어떻습니까? 경쟁하다 여기서 나왔죠. 왜요? PT가 함께 PT. PT기는 경쟁을 하니까 compete는 무슨 뜻이 됩니까? 경쟁하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competent.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죠. 그리고 competition 경쟁이 되고요. competitive
이게 경쟁하는, 경쟁력 있는 뜻이 되고 competitiveness, 경쟁력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쟁력을 어떻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 나왔죠. 이시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처럼 어떻습니까? 대명사라는 것이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쓰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Keep up Japan's competitive. 그렇죠? 이렇게 일본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i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금 더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주절에다 어떻습니까? 이 명사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고요. 대명사를 이렇게 정속절에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세상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undertake, 겪어야만 합니다. undertake 아니면 착수하다 그런 뜻이죠. 어떤 일을 착수해 가는 걸 undertake. 아래에서 take, 어떤 일을 맡아서 가는 것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다 착수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must가 있죠. 여러분, 이 must를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거 기억도 하시죠, 여러분들? must나 should나 have to나 ought to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명령문, 간접 명령으로서 이 글의 주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었던 것이죠. 자, 일본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반드시 뭘 착수해야 됩니까? 스위핑이란 말은 어떤 착수, 전면적인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축구에도 스위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위프란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쓸고 지나가는 전면적인 뜻이 스위핑이 됩니다. 전면적인 어떻습니까? deregulation. 아까 했었죠. regulation은 뭐가 됩니까? 규제였었다고요. D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규제 완화를 뜻하는 거죠. 규제 완화, 진지하게, in earnest는 진지하게 아닙니까? earnestly, 진지하게 어떻습니까? 규제 완화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조금 긴 문장인데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본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착수해야 됩니다. 이날 진지하게 그런 것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게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must가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글에 뭐가 될 것이다? 주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137번 갑니다. 우리는 cannot turn our back on, 그죠?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등을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등을 돌린단 말은 어떻습니까? 무시하다.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ignore가 되겠죠. 자, 이거랑 좀 다른 게 fall back on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등을 떨어뜨리다, 등을 기대다 그런 뜻이죠. 얘는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다 뜻입니다. 다르죠?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그렇죠? 누구한테 등을 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의지하다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all back은 의지하다 뜻입니다. 여러분들 depend on처럼 뭐뭐에 의지하다, count on 믿다 그런 뜻이 fall back on이 됩니다. 두 개를 조금 여러분들 분리해서 외우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desperate는 절박한 뜻이죠. desperate. 여러분들 뭐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었죠? 안토니 반데라스의 데스페라도랄지 그렇죠? 포지션의 노래 데스페라도 그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데스퍼레이트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절박한 뜻입니다. 필사적인. 원래 스퍼란 단어가요. S-P-I-R-은 숨을 쉬는 겁니다. 그죠? 정말 어떻습니까? D는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 숨을 쉬는 사람 됐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어떻습니까? 자포자기, 절망한 이런 뜻이 desperate. 정말 필사적인 뜻이거든요. 원래. 물론 conspire, respire 그죠? spire 숨 쉬는 겁니다. 원래. respire 호흡하다 이런 뜻. spire S-P-I-R이 숨쉬다 뜻이기 때문에 어원이 desperate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절박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who가 뭐하고 있는지 at risk는 위험이죠.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 who는 관계사니까 앞에 명사 항상 꾸미는 거 알고요. 위험 속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138번 갑니다. 그죠? 파르라먼트는 의회죠, 의회. 의회를 파르라먼트. 그럼 국회는요? 우리나라 같은 국회는 Congress라고 합니다. 그죠? 자, 국회는 Congress. 의회는 Parliament. 영국의 의회.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그죠? Decide to. 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Decide to. 그죠? 자, provide. 제공해 주기로. 지난번에 봤어요. provide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with나 혹은 뭐가 등장해? to가 등장한다. 혹은 for가 등장한다. 이건 뭔가를 가지고 뒤에는 물건이 with 뒤에는 물건이 나오죠. 이 물건을 여기다 제공하는 거고 to는 어떻습니까? 그죠? 앞에 있는 물건을 여기에다 제공하는 거죠. 좀 달라요. 그죠? provide는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나라는 제공했다. 누구에게? developing country. 지금 develop 하고 있네요. 그죠? 진행형이니까.
디벨롭 하고 있는 나라 않습니까? 그죠? 개발도상국에게 뭘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죠? 금전적인 financial이죠. 금전적 원조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조금 조심할 게 어떻습니까? 디벨로프가요. 디벨로핑이 나오면 이처럼 어떻습니까? 선진국을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ING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디벨롭트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발되어진 나라니까 이미 개발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ING와 PP,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분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PP는 어떻습니까? 수동의 뜻과 더불어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이 끝마쳐진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어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람, falling person 위에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할 때 falling이 맞습니까? fallen이 맞습니까? 선생님 떨어지는이니까 그렇죠? 뭐 하여지는이니까 fallen이 맞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사에서 ing는요.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라면 pp는 뭐가 됩니까? 이미 완료되어진 거죠. 낙하산이 펼쳐지는데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사람 위에 펼쳐져야지. 이게 이미 바닥에 떨어진 사람 위에 펼쳐지면 뼈도 보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falling person이 위에 떨어지는 거지 fallen person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속담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으러 한다 했습니까? drowning man입니까? drowned man입니까? 생각해보세요. drowning man입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선생님 drowned 아닐까요?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잡으려고 한다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맞습니까? drowning입니까? drowned입니까? 당연히 드라우닝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드라우닝이에요. 드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지. 익사된 사람입니다. 이미 익사돼서 어떻습니까? 눈 돌아간 사람은 절대로 지푸라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어떻습니까? 끓는 물을 먹었다 할 때 여러분들 설설 끓는 물을 먹었다 할 때 보일링 워터입니까? 보일드 워터입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이런 거 구분부터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뜻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끓는 물, 끓여놓은 물을 먹었다고 그랬을 때 끓는 물이니까 보일링 워터. 보일링 어떻습니까? 지금 100도로 끓고 있는 게 보일링 워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드시면요.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해요. 잘못하면. 숨 막혀서요. 식도가 다 타버립니다. 그렇죠? 이걸 마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끓여놓은 물이죠. 보일드 워터. 됐습니까?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developing country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라, developed는 개발되어진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발되어진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advanced 있죠?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미 앞으로 나아간 개발되어진 나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139번 갑시다. 139번입니다. Some say.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some say tha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들에 대해서 some say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통념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습하셔야 되는데 일반적 사고나 두 번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생각. 세 번째 경향이나 추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뒤에 가서 뒤집힌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British monarchy. 영국의 monarch는 어떻습니까? 군주거든요. 모노, 혼자 arch,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onarchy는 군주제입니다. 1인 통치를 monarchy로 합니다. 그죠? 영국의 어떻습니까? 그런 군주제라는 것이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abolish는 아까 했은 폐지하다 뜻이 abolish. 이렇게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또 어떻습니까? 던져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툭 던져놓고 어떻습니까? 화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물어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주제, 등장.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장 하나를 읽고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 바로 뒷문장에 일반적 사고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특정의 주제가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글을 읽는 겁니다. 140번 갑니다. They sought shelter. 그는 찾았다는 거죠. seek. 가끔씩 sought는 아는데 원형이 뭔지를 몰라요. 원형이 바로 seek입니다. 찾다 그런 뜻이죠. look for. 찾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찾았다는 겁니다. shelter. 쉴 곳이죠. 안식처를 shelter 하셨습니까? housing. 집입니다. from 뭐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쉴 곳,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found no place. 장소를 못 찾았다는 거죠. too high. 숨을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예, 간단하고요. 다음. 141번. There's little prospect. 저번에 공부했었죠, 제가. 지난 시간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없으면, 어가 없으면 이것은 무슨 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부정어라고 말씀드렸죠. 전망이 있다, 없다, 전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little과 few와 됐습니까? 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less. 이 세 개는 어떻습니까? 부정어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정어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전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전망이었어? 프로스펙트는 어떻습니까? 전망이죠. 스펙트보다 앞을 보는 거니까 전망입니다. outlook이겠죠. 우리 앞에서 outlook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전망이 없습니까? The two countries, 그 두 나라가 will make 뭐 할 거라는 아주 어떻습니까? 중대한 어떤 진전이 있을 거라는 progress, 발전, 진전을 할 거라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disarmament, 그렇죠? arm이란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암은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팔이 뭐였어요? 그렇죠? 군대였다고요. 그래서 군비를 보통 armament, 그렇죠? 무장하는 거 어떻습니까? armed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armed soldier, 무장 군인을 armed soldier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arm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군비란 말이에요. 군비에 dis니까 축소. 군비 축소에 대해 어떻습니까? 두 나라가 뭐 할 거라는, 지금 발전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요. 지금 보셨지만 make progress가 나왔어요. 그죠? 이럴 때 발전을 만들다 그러면 해석이 이상하죠. 발전 무슨 뜻입니까? 하다의 뜻입니다. make가요. 하다의 뜻일 때가 있어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make를 항상 만들다로 해석하면 그 둘이 어떻습니까? 저 군비 축소에서 발전을 만들 거라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make가 이처럼 만들다 뜻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특정 추상 명사와 결합해서 하다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7, 8가지 되는데요. make progress 있죠? make choice요. 선택 만들다. 속상하죠? 선택하다죠. make of effort. 노력 만들다. 물론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어색하죠? 노력하다입니다. make mistake. 이런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다 또 do를 쓰지 않아요. 하다지만. 그죠? 신기하죠? make mistake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 만들다 그러면 안 돼요. 실수하다. 실수하다 할 때 반드시 make 쓰는 거 아시죠? 학교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은광이나 이런데. 여러분 시험 나온 적 있었습니다. make mistake는 실수하다 할 뜻입니다. make purchase는 뭐가 되고요? 구입하다. 있습니까? 이런 거 make discovery 발견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make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make가 만들다 뜻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다의 뜻인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가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가망성? 두 나라가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떻습니까? 그렇죠? 발전할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군비를 해제하는데 무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군비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발전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고요. significant는 중요한 뜻이죠. 왜 중요한 뜻입니까? 사인 알죠? 그죠? 표시란 말이에요. 그죠? 픽 파일을 만들다.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놨어. 선생님도 같이 씁니까? 중요한 건 딱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표시를 만들 정도로 뭐하다? 중대하다 뜻이 significant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142번입니다. negotiation 나왔습니까? 협상. 우리 내고한다 했습니까? 내고하자. 나랑 내고하자. 협상이죠. 그 협상은 어떻습니까? underway. 진행 중에 있다. underway. 뭐 하는 과정에 있을 때 보통 under를 쓰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뭡니까?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그런 뜻이죠. under repair, 수리 중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공사 중, 수리 중 어떻습니까? under construction, under repair, under attack. 오락할 때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comparison죠. prepare soldier. 그렇죠? under attack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under attack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 공격받고 있다. 예, 끄덕거리시는데 attack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공격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under를 쓰면 뭐뭐 하는 중에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underway. before long. 오래지 않아서. soon의 뜻이죠? before long 무슨 뜻입니까? 곧. 오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They will enter.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아주 중대한, crucial은 어떻습니까? important, very important. 아주 중대한 어떻습니까? 그죠? phase, 그죠?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 어떻습니까? 얼마 안 있어서 곧 그 중대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crucial 단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까 significant처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죠? 중요한 뜻입니다. 그죠?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수능에도 나온 적이 꽤 있습니다. 그죠? 5번 이상 출제됐던 단어가 또 crucial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mportant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협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얼마 있어서 그들은 어떤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143번 갑니다.
네, 143번입니다. 그렇죠? The slaves were anxious. be anxious to는 뭐야? 갈망하다 그런 뜻이죠. anxious to not for는 갈망하다. 아시죠? about을 쓰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뜻이 됩니다. 그렇죠? 뜻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조심할 게 anxious about은 걱정하다. 무엇에 대해서 worry about 생각하면 되죠. 걱정하다. to not for는 갈망하다 그런 뜻이죠. 뭘 갈망합니까? alter, 바꾸기를. alter는 어떻습니까? change 뜻이에요. 그럼 alter는 무슨 뜻입니까? change 뜻이죠. 바꾸다. 바꿀 때 어떻게 바꾸니까? 옳다. 이렇게 바꾸니까 alter는 바꾸다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죠?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destiny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destiny, 운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운명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alter는 바꾸다 뜻이 되고요. alter 좀 조심할게요. 다른 거 모르고. 자, alternative요. 얘가 또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런 책이 없는 건데, 그렇죠? alternative라는 뜻이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바꿀 때는 양자택일.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습니까? alternative, 대안이 있는 비판. 이렇게 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alternative라고요. 아시겠죠? 양자택일. 둘 중에 선택하는 거 혹은 대안의 뜻이 alternative. 자, aristocrat 나왔습니다. 그렇죠? aristocrat는요, aristocracy, C-R-A-C-Y가 aristocracy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이 바로 선별된 어떻습니까? 계급, 귀족들이 하는 정치.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리트들의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aristocracy는 어떻습니까? 귀족 정치라는 뜻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크로시 정치니까 디모크라시는 민주 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리스토크레트는 어떻습니까? 귀족 정치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아리스토크레트는 귀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크레트는 귀족의 뜻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뭐 했다? abuse their, 그들의 특권, privilege죠. 특권을 남용했다. 썼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과감하게 다 써버리는 거니까 abuse입니다. 남용하다 그런 뜻이죠. 너무 많이 쓰다. overuse란 말이겠죠.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one's heart content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내용물이야. 그렇죠? 마음에 꽉 차도록. 마음에 그 내용물이 꽉 차도록 썼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컷, 마음껏 그런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To their heart's content 하면, 그래서 to one's heart content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음의 내용물, 마음에 꽉 차도록 그런 뜻이니까 마음껏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45번이요. The revolution in itself bore no fruit after all. revolution은 어떻습니까? 혁명이죠. 혁명은 그 자체로 in itself는 어떻습니까? by nature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 본질상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bear no fruit. bear는 어떻습니까? 간직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no fruit은 어떻습니까? 과실, 열매를 간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혁명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자, bear란 단어가요. bear의 과거가 보어인데요. bear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뜻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간직하다, 품고 있다, 참고 있다. 이게 bear죠.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바로 bear라고요. 그렇죠?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bear in mind, 명심하다 할 때 bear in mind 쓰기도 하고요. keep in mind, 그죠? 품고 있다 혹은 참고 있다, 지니고 있다 bear 쓴단 말이에요. 참다 할 때는 조심할게요. 대신 부정문에 그죠? bear를 씁니다. I can't bear it. 난 참을 수가 없어요. 쓰지? 긍정문에서 bear가 참다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문에서 bear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참다 할 때는 앞에 반드시 cannot과 같은 부정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품고 있었던 것이 바깥으로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이 또 bear라고 그래서 애를 낳다, 열매를 맺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낳는 것이나 열매를 맺다 할 때 뭘 씁니까? bear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석은 이 bear의 해석이 딱 나오는 겁니다. 물론 고음 뜻 말고요. 이 혁명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bear no fruit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afterward,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모든 거 후에니까 결국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146번이요. 밥은 어떻습니까? cut in, 자르고 들어오는 거죠. 컷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끼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뭐라고 말하면서 ing 나왔네요. 공부했죠. 앞에 명사, 그렇죠? 꾸며주는 명사가 없이 컴마 ing니까 무슨 뜻? 뭐 하면서,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면서 끼어들었습니까? I'm against it. against는 뭐하다? 공부했죠. 역방향, 반대합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I'm for it. 그렇죠? 찬성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나는 그것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밥이요. 하지만 everybody,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 했었죠. turn back on, 등을 돌렸다. 그를 무시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나 반대야? 끼어드는데 어떻습니까? 됐어, 꺼져버려. 이랬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146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저 쌤이 강조하는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문법 포인트나 독해 포인트나 포인트 강조하는 것들 반드시 메모해 놓으시고 따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죠? 이런 포인트 쌤이 강조했던 거 어휘 말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들 반드시 표시하시고 따로 묶어서 노트를 만드시면 그걸로 어떻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의 독해 비법이나 문법 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합시다.